안녕하십니까. 함께 동양어를 공부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지장간에 대해서 십천간이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 원도에서 왜 이러한 배치로 해서 그리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년을 의미하는, 그래서 우리가 순서적으로 십천간을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잖아요. 왜 순서가 이렇게 되었을까 궁금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그 물음에서 출발해서 어떻게 해서 이 순서가 나왔는지를 알고자 한다 그러면 역시나 지장간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장간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번에 필기한 자료에서 제가 날짜를 기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장간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북방부터 살펴보면 해자축에서 해저무는 갑판 위에서 임생각을 하는데 이 무토가 7일을 사령을 합니다. 사령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이 7일 동안을 부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지, 해, 월 달에는 무토가 지나가고 간목이 지나가고 임수가 지나가는데 7일, 7일, 16일이 지나가서 어떻게 됩니까? 30일을 구성을 하더라. 그러니까 30일, 한 달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자월달에는 임수가 10일, 개수가 20일 해서 30일, 한 달을 사령을 하더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축월에는 개수가 9일, 신금이 3일, 기토가 18일, 요렇게 이제 그 구분이 됩니다. 날짜가. 그래서 여기서 규칙성이 있습니다. 항상 그 방향에 있어서 시작하는 지지의 날짜는 7일, 7일, 16일로 항상 같습니다. 시작하는 인, 7일, 7일, 16일. 남방이 시작하는 사, 7일, 7일, 16일. 서방에 시작하는 신, 7일, 7일, 16일. 그리고 북방에 시작하는 해수, 7일, 7일, 16일 동일하죠. 그래서 각 방위에 시작하는 위치에서의 날짜는 7일, 7일, 16일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구분해서 되어 있구나를 아시면은 실질적으로 지장간을 이제 암기를 하셨다면 그 지장간이 며칠 동안 그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상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좌오묘유는 다 동일하게 10일, 20일, 10일, 20일, 10일, 20일이지만 남방 화에 관련되는 것들만 어떻습니까? 3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주의를 해서 앞에 10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뒤에가 20일을 나눠서 하는데 중앙에 있는 중기는 9일이고 봉기, 전기에 해당되는 정화는 11일을 사령을 하더라. 그래서 이 오화만 10일, 9일, 11일이라는 것을 주의해서 암기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각 방위의 끝에 해당되는 진술충미, 토에 해당되는 날짜는 동일합니다. 9일, 3일, 18일, 9일, 3일, 18일, 9일, 3일, 18일, 9일, 3일, 18일 똑같죠. 그래서 이 지장간의 날짜를 배분해 놓은 것은 일정한 패턴에 의해서 부여가 되었다는 거죠. 무작위로 그냥 아무렇게나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날짜가 주는 의미가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음력 12월 19일 날 태어났습니다. 음력 12월 19일 날 태어났으면 축월에 해당되거든요. 축월에 해당되는데 제가 태어났는 12월 19일이 날짜가 축월에 해당되는 9, 3, 18 날짜를 카운트를 해보면 신금에 속해 있는 시기에 제가 태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축월생이긴 하지만 축 중에서도 지장간에 포함되어 있는 3개의 특성 중에서도 제 같은 경우에는 신금의 특성을 많이 쓰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에 인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장간에 있어서 날짜도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좀 더 그 사람에 대해서 특성에 대해서 세밀하게 알고자 할 때에는 이 지장간의 날짜와 자기가 태어난 날짜가 어느 천간이
사령할 때 태어났는지를 반드시 계산을 해서 알아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상세하게 날짜를 나타내 드렸고요. 그러면 왜 이 원도에서 십천간이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이 순서로 되어 있는가 살펴보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갑에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갑이 보면은 인지지에 봉기로 16일 살행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지지에 해당되는 묘에서 갑목이 이어받아서 10일을 살행을 하죠. 그래서 이 갑이라는 것은 인의 16일, 묘의 10일 해서 26일을 갑이 살행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력이 을목의 세력으로 넘어갔습니다. 묘지지의 을목 20일, 그리고 진토의 을목이 9일입니다. 그래서 합해서 29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갑을 여기 이쪽에 십천간을 나타낸 금세 배치를 보시도 갑이 북쪽에 해당되는 그죠? 동북간에 갑이 있고 거의 동쪽 근처에 을목이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지지를 나타내는 지장간을 나타내는 그림에서도 갑목, 그죠? 을목 해서 갑을이 조금 약간 위로 상회하긴 하지만은 어떻습니까? 갑을 비슷한 위치에 이렇게 갑을이 배치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쪽을 거쳐서 뿌리와 나무줄기가 시작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양목, 음목 합쳐서 목으로 묶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병을 보시면은 갑을 다음에 병이니까요. 병은 사지지에 16일, 오지지에 10일 해서 26일을 살행을 합니다. 그리고 정화는 오지지에 11일, 미지지에 9일 해서 11일, 9일 해서 20일을 살행을 하는 거죠. 이렇게 숫자가 20일로 줄어든 이유는 뭡니까? 기토가 9일을 중간에 이제 뺏어갔기 때문에 이 숫자가 정화 같은 경우에는 20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무토 이 순서로 보면은 이 병이 여기 와 있고 정이 정오에 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십천간 원도에서는 어떻습니까? 병정이 중앙에서 좀 더 왼쪽으로 치우쳐져서 병정으로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병정이 좀 더 중앙에서 왼쪽으로 기재가 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습니까? 실제 지장간의 위치에 있는 부분에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를 나타낸 게 아니라 관념, 개념상의 원도에서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가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을 나타낸 그림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그리고 토가 와야 되는데 무토, 기토 와야 되는데 이 무토, 기토는 어떻습니까? 각 지장간에 있어가지고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해부터 찾아보면 해 7일이잖아요. 그죠? 무토가 7일. 그 다음에 인에서 또 7일이 있죠. 인에서 7일이 있고, 그리고 진에서 18일이 있죠. 18일이 있죠. 그리고 사화에서 7일 있죠. 7일이 있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신의 7일, 신의 7일. 그리고 여기 술의 18일, 18일에서 7, 7, 18, 7, 7, 18 다 하면 64일이 됩니다. 64일. 주역에서 어떻습니까? 88이 64, 64개로 나열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64의 의미가 무토가 살행하는 날짜 수에 보면은 64가 64일이 된다라는 게 좀 관련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더 주역적으로 이 자연의 현상을 깊이 있게 이해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인지를 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볼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토는 어떻습니까? 여기 축에 18일, 그죠? 그 다음에 오화에 9일, 그리고 또 기토가 미토에 18일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미토는 이 기토가 있는 이유가 뭡니까? 둘 다 수렴하는 쪽으로 방향이 전환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수렴에 관련되어서 서로 마주 보면서 18일, 18일, 그죠? 그리고 오지지에 9일 해서 45일 동안
기토가 이렇게 주재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금을 볼까요? 무기는 이제 동서남북 봄, 여름, 가을, 겨울 각각의 동일하게 뭡니까? 골고루 분포가 되어서 이 오행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있구나를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금은 신금일 때 16일, 그죠? 그 다음에 유지지일 때 10일 해서 26일을 경금이 사령을 하고, 신금은 어떻습니까? 유지지일 때 20일, 그리고 술토일 때 9일 해서 29일 해서 26일, 29일을 경신이 사령을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임수가 해수에 보면은 정기 봉기에서 16일, 그리고 자수 여기에서 10일에서 16, 11, 26일 사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세를 이어받아서 계수에서 자지지에서 20일, 그리고 축지지에서 9일에서 29일에서 26, 9일 이런 식으로 각각의 오행들이 오행에 해당되는 십천간들이 그 날짜들을 지배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갑 26, 을 29, 병 26, 정 20, 그리고 어떻습니까? 경금 26, 그리고 신금 29, 임수 26, 29, 그죠? 그리고 정화는 20이었죠. 날짜가 좀 줄었어. 왜냐하면 기토가 이제 중기에 들어가서 날짜를 좀 더 살행을 하기 때문에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숫자 보면 26, 29, 26, 여기 20, 그리고 26, 29, 26, 29 해서 뭔가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걸 아셨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지장간을 봐야지만이 이게 흐름이 갑을, 병정, 무기를 한 번 해서 나타냈습니다만 실제로 이 무기라는 것은 십천간 원도에서 동서남북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골고루 이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토가 중심입니다. 그리고 근데 그 개념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목화를 이제 왼쪽에 두고 금수를 오른쪽에 두었을 때 딱 중앙에 토가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심으로 해서 관념상의 그림이니까 무기를 이렇게 나타낸 거고, 경신 가을에 오고 겨울에 임계가 와서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 순서대로 해서 십천간이 돌아가는 개념을 나타내는 게 십천간 원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은 화를 생하잖아요, 그죠? 목생화, 화는 토를 화생토, 토는 토생금, 금은 금생수, 수는 수생목해서 서로 어떤 방향입니까?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봄은 여름을 생해주고, 여름은 가을을 생해주고, 가을은 겨울을 생해주고, 겨울은 또 봄을 생해주는 거죠.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서로 어떻게 됩니까? 생하도록 해주는 어떤 개념입니다. 거기에 대한 개념이 주역에 잘 나타나 있는데, 주역에 보면은 생생지위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하고 생하는 것을 일러가지고 뭐라고 한다? 바뀜이라고 한다. 이 바뀔 역자, 변화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 바뀔 역자는 해가 있고 날일자가 있고 여기 말물자처럼 쓰여져 있는데 이게 달월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년의 변화라는 것은 해와 달의 강도에 의해서 각각 지장간 안에서 살행하는 날짜의 배분을 통해 가지고 세밀하게 각각을 이제 십천간으로 비율을 해보니까 갑이 26일, 을목이 29일, 병화가 26일, 정화가 20일, 무토가 주요 88이 4개, 64개 해서 64일을 살행하고, 또 기토가 45일, 그리고 경금 26일, 신금 29일, 임수 26일, 계수 29일 이런 식으로 일정한 패턴에 의해 가지고 자연이 움직이고 있구나. 그런데 죽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도와준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하늘의 뜻은 뭡니까? 이 십천간이라는 것은 하늘의 기운의 흐름이잖아요. 하늘은 우리에게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라고 베풀어 준 기운이지 서로 해치면서 내 것만을 위하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자기의 어떤 인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성숙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주 공부, 동양학 공부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점잖아집니다. 양반처럼 되죠. 물론 요즘 양반이라는 단어가 뭐 그렇게 썩 어울리는 시대는 아닙니다만은 점잖은 사람, 양보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그런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여지를 제공하는 분야가 동양학 공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마음의 여유가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도가 올라간다면 어떠한 일이 생기더라도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 마음이 그것을 버틸 수 있는 힘이 강해질 수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 들으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일부러 어렵게 설명을 하려고 해서 오늘 이 수업 내용을 진행한 건 아닙니다. 지식이 지혜로 탈바꿈하려 그러면 굉장히 세밀하게 자세하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제가 소개한 어떤 그런 시간을 오늘 한번 가져보았는데 동양학 공부하는데 특히 지장간을 이해하는데 그리고 이 일련의 흐름이 생하고 생하는 그런 1월의 조화라는 것을 이해하는 발판이 되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